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어제 담화를 내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단계 행동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에 맡긴다고 말해서 군사적 도발도 고려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 20주년을 앞두고 남북 관계는 더욱 냉각되고 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현재 한반도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가 어젯밤에 또 나왔는데요. 남북관계 결별 선언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먼저 문장을 보면 이제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문장으로 보면 애매모호한 표현인데요. 예. 그 앞뒤 문장을 같이 놓고 보면 내용적으로는 남북 결별 선언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꼭 김여정 제1부부장 본인의 입으로 결별 선언을 하기보다는 이런 모호한 문장을 내놓고 남쪽에서 결별 선언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고도의 어떤 방법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예. 지난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가 나온 이후에 거의 매일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의 이제 담화가 나왔고 어젯밤 담화가 말하자면 그 수위가 가장 많이 올라간 그런 상태로 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남쪽의 대응을 보고서 대응 방향이라든가 수위를 조절하겠다 이런 그런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남측의 반응이 원하는 것과 좀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조의 경고, 협박 수준을 어제 보여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그동안의 평화의 메신저였는데 어제의 담화를 봐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지금 남북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그런 강경한 언사들을 내놓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갖고 있는 좀 특별한 지위라든가 위상 이런 것들이 좀 개입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남북 관계 속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과 또 실망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표출하는 과정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감정을 표출하는 대리인으로서 역시 친동생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남쪽에서 무게감을 가장 엄중하게 느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김여정 제1부부장이 최근 국내 정치 속에서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부분이 있어요. 제1부부장 형식상 제1부부장이지만 제1부부장이 우리나라로 치면 부장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위에 장관, 근데 지금 보면은 장관보다 더 높은 총리나 부총리급으로 지금 위상이 격상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가 이제 바탕이 돼서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이 사실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건의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작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건의를 한 것이 시작이 됐으니까 끝내는 것도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쪽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라는 차원에서 가장 충격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게 아닌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남북 관계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불만이 많다 이런 표현도 해주셨는데 그런 거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직접 나서지 않은 것은 어떤 수위를 조절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대북 전단과 일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존엄을 모독했다라는 부분이 항상 먼저 등장을 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자신의 일인데 스스로 이제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본인이 나서는 모습이 별로 안 좋겠죠. 그런 차원에서 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고르다 보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채택이 돼서 지금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담화 내용을 보면 그 개성에 위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철거하겠다는 그런 의미겠죠?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좀 모호한 문장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모호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로
건물을 그냥 폭발을 해서 파괴를 하겠다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뭐 집기를 다 드러내서 이제 폐쇄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도 약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폭파하겠다는 의사도 들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맥락들하고 보면은 반드시 연락사무소만 있는 게 아니라 금강산에 있는 관광시설이라든가 개성공단에 있는 다른 산업시설 이런 것들을 철거하는 것도 또 고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단계적인 상황으로 접근한다면 연락사무소 먼저 파괴하지 않고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의 산업시설을 먼저 철거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는데 어쨌거나 가시적으로 남북 간에 이제 남쪽에 대해서 실망했다, 예. 이제 좌절했다, 불만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가시적인 행동으로서 건물을 폭파하는 그런 것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말로만 협박을 하는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이제 지금까지는 말로 자기의 입장을 불만을 표출하고 네네. 또 이제 남쪽의 태도 변화를 압박을 했는데 이제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단계로 넘어가겠다라는 예고가 어젯밤 담화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서 볼 때는 이제 행동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둬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또 북한이 또 어떤 보관이 있는지는 앞으로 또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행동에는 군사적 도발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어젯밤의 담화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 다음 단계 행동에 대해서 남쪽 사람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약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음 단계 행동은 총참모부가 맡아서 하라고 지시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총참모부가 거기 합당한 일을 준비할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다음 단계 행동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총참모부에게 적당한 일을 하라고 지금 이제 명령을 내린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총참모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가만히 있으면은 김정은 위원장과 당과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나온 명령인데 이것을 위반하는 셈이 되니까 이것은 총참모부 입장에서는 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총참모부는 군사 작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 당연히 군사 도발을 할 거라고 보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고 예. 그래서 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 어느 수준의 도발을 좀 저희가 예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일감은 당연히 이제 대북 전단을 예. 고사풍으로 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2014년과 2015년 그 상황 속에서 이 대북 전단 풍선을 고사총으로 그냥 사격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재발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뭐 제일 가능성이 높고 예. 또 지난해 이제 2018년 남북 군사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휴전선 일대에서 이제 사격 훈련이라든가 이런 군사 활동하지 않게 이제 적대 행위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뭐 사격 훈련이라든가 대규모 군대 이동이라든가 이런 식의 행동이 당연히 군사적 도발로서 저강도 군사적 도발로서 채택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발사 이런 예. 것들은 약간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남쪽을 향한 협박 수단이 아니었고 미국을 향한 협박 수단이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이 상황 관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예.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쪽이 아니라 이제 그거보다 낮은 중강도나 저강도 그 군사분계선 쪽에서 재래식 군사력의 어떤 재래식 군사력을 이용한 무력 도발 이런 쪽에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이나 뭐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사실 또 유엔 제재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예. 물론이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예. 있고 지금 미국과 문제를 지금 삼을 시간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상황의 이제 심각성을 우리 정부도 이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새벽에 이제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 긴급 이제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갔을까요? 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제 이게 지금 이 상황이 6월 4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 그 사이에 많은 담화가 있었지만 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새벽에는 열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군사적 도발이 예고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북한에서 시사를 했고 어떻게 보면 협박을 했는데 네. 이것을 우리 국가 정부 단위에서 대응 태세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국민적인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예.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상황을 파악을 하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국가안전보장 상임위원회가 이제 화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새벽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4시나 5시가 아니고 자정이 넘어서 그러니까 어젯밤에서 이어지는 시간. 어젯밤에서 예. 이어지는 시간이었으니까 담화가 나온 다음에 한두 시간 안에 회의가 신속하게 열렸다고 결정이 그러네요. 됐고 열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통일부와 이제 뭐 국방부에서도 잇따라서 반응을 내놨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통일부 반응을 보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네. 그리고 모든 이 합의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원론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통일부의 임무는 이제 북한 남북 관계 개선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 관리 이런 것들이 통일부의 임무인데 네. 지금 상황은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통일부가 하는 일입니다. 예. 근데 북한에 대한 메시지 전달은 북한이 불만 표출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 과격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불만 사항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히 대북 전단 같은 것은 뭐 적극적으로 북한의 요구에 호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보는지에서 이해가 됐다. 예. 그러니까 진정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네. 두 번째 그 포인트는 이제 군사 합의 이제 모든 합의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남쪽에서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을 이제 차단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 의미가 또 들어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예. 국방부의 또 반응은 뭐 어쩔 수 없이 통일부와 좀 다른 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르죠. 예. 통일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일부가 담화를 내는 것은 그 오디언스 청중이 북한입니다. 예. 북한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고 국방부는 우리 국방부는 우리 국민이 예. 국민한테 하는 얘기고 동시에 또 북한한테 하는 얘기도 있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북한의 군사적 도발 문제가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 그리고 어떠한 군사적 도발에도 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에게 알려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군사적 합의를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예. 도발을 하게 되면 대응을 하고 다 할 것이니까 도발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 의미가 있어서 뭐 두 부처는 각기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결이 약간 다른 것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뭐 일단 뭐 전단 살포를 북한은 이유로 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전단 살포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지금 도발 수위가 좀 높아지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거는 뭐 첫 번째로는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는 노력을 한다고 약속한 게 2년 전입니다. 이제 북한의 논리에 따르면 2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2년 내내 지속이 네네. 되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못한 걸 지금 안 한다고 하면 그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죠. 예. 2년 동안 못했으니까 앞으로 2년 뒤에 또 될 수 있을까? 그동안 2년 동안 못한 이유는 의지도 없고 역량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의지와 역량이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2년 뒤에 또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이제 논리적인 점을 파고들고는 있는데 네. 예.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정부가 조금 더 지금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대북전단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대북전단도 그 중에 하나인데 대북전단 하나로 봤을 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의심이 된다 이거죠. 예. 역량도 의심이 된다 이거죠. 네. 미국과 북한이 미국과 이제 비핵화라든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도와줄 거라고 기대도 했고 예상도 했는데 작년 하노이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한국 정부 한 게 없었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의지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좀 있다라고 해서 작년 초부터 계속 불만을 표명해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남쪽 정부에서 전향적인 모습이 없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 좌절, 실망감을 굉장히 표출시키면서 태도를 고쳐라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예.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정부는 의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북쪽에서는 그 의지가 있다라는 말을
2018년도 4월에 들었다 이거죠. 예. 근데 지금 2019년 2월에 하노이 정상회담 봤을 때 예.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었고 예. 그게 결렬이 됐으면 그 이후에 뭔가 한국 정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게 북한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그런 역량을 좀 더 키우고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네. 제가 여기서 뭐 답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좀 예. 무리가 되겠지만 예. 저로서는 이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예.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가 일단 걸려 있고 또 남북 문제를 우리 혼자서 푸는 게 아니라 한미 동맹을 통해서 같이 풀어야 되고 예. 그 와중에 북한은 남한을 군사적인 면에서는 상대로 안 보고 미국을 군사적인 상대로 본단 말이죠. 예. 전쟁을 남쪽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미국하고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3자가 서로 상대방이 헷갈리는 이런 이제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너무 예.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요즘에 미중 간의 또 갈등이 구조적으로 큰 틀에서 또 우리 한반도 문제를 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을 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을 동시에 설득하고 또 미국을 동시에 설득하면서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도 좋은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예. 여야 간의 국내 정치에서 여야 간의 또 초당적 협력 체제도 만들고 예. 그 상태 속에서 그 대북 정책과 관련된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최고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7가지의 일을 동시에 진전시켜야만 예. 이게 대북 문제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다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예. 국내 정치적으로 여야 초당적 협력 체제가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부족한 것이거나 오히려 발목을 잡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북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보수 진영의 전문가들은 모두가 나서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설득하기 전에 미국을 설득하기 전에 국내 보수 진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그거를 해치면서 나가야 되니까 북한하고 대화도 하기 전에 힘이 빠지는 일이 벌어지죠. 예.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한일 간에도 외교 관계가 너무 안 좋은데 아베 총리는 말하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협조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네. 얘기를 하니까 네. 또 힘들고 중국은 또 이제 긴밀하게 좀 소통을 한번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 소통도 잘 안 되고 지금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가지의 과제를 동시에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서 균형이 좀 깨져 있어서 여러 군데서 지금 실수가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실타래가 지금 너무 얽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남북 관계까지 이렇게 다시 얼어붙으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내일이 또 이제 6.15 공동선언 남북 정상회담 했던 그 2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북한 쪽에서는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요? 지금 6.15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6.15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단 살포된 게 대북 전단 살포된 게 가장 최근 것이 5월 31일이고 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이제 담화가 6월 4일 날 나왔어요. 6월 4일 날 나온 이제 이 국면에서 최초 담화에 보면 남북 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6.15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6.15에 대해서 특히 20주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20주년 6.15를 맞아서 남한과의 대화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북전단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고 네. 그걸 방치하는 남한 정부의 어떤 무기력한 모습 때문에 그렇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아마 그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뭐 우리가 다 알지만 남쪽 정부가 계속 적극적인 노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제 의지가 없다라는 이런 판단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6.15를 계기로 해서 오히려 더 북한의 대남 불쾌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위기는 기회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이번 위기를 잘 기회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내용 짚어봤고 네. 앞으로 전망도 해봤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